소련은 어떻게 원자폭탄을 빠르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 비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1942년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한 비밀 프로젝트인 맨해튼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영국, 캐나다와 공동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3개국이 극비로 진행한 맨해튼 프로젝트는 당시 약 20억 달러, 현재 가치로 300조의 돈이 든 어마어마한 계획이었죠. 뛰어난 물리학자들과 무려 13만 명의 인력이 투입된 결과 1945년 트리니티 테스트를 통해 인류 첫 핵폭발이 일어납니다. 맨해튼 프로젝트가 시작될 시점에 이미 소련도 미국과 영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2차 대전에서 미국에게 무기를 지원받고 있었고 독일과의 총력전으로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초의 핵 보유국이 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결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소련의 핵 보유를 할 수 없다 말하며 소련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련이 빨라야 1950년대 중반에 들어서야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던 미국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트리니티 테스트 이후 불과 4년 만인 1949년 8월 29일 RDS-1으로 불리는 소련 최초의 핵폭탄 실험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 개발이라기엔 너무 빠른 속도로 핵을 개발한 소련에겐 치트키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토믹 스파이 클라우스 푹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클라우스 푹스는 1911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이자 라이프치히 대학 신학 교수였으며 또한 열렬한 공산주의자였습니다. 푹스 또한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공부하며 1930년 독일 공산당에 입당합니다. 하지만 나치가 독일의 권력을 잡으며 박해를 가하자 공산주의자였던 어머니와 누나가 자살을 하고 맙니다. 이후 클라우스 푹스는 어두운 삶을 살다 1933년 나치를 피해 영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영국에 있는 동안 푹스는 브리스톨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를 취득하여 졸업 후 에든버러 대학의 막스 모름 밑에서 조수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며 영국에서 독일 난민으로 억류되어 캐나다 퀘벡에 수감소로 보내지게 되죠. 이때 보른 교수가 푹스의 석방을 보장하여 푹스는 1941년 1월 보른과 다시 일을 하기 위해 에든버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푹스는 나치를 피해 영국으로 왔으나 독일 난민으로 수감소에 갇혔던 거에 분개했던 걸까요? 1942년 영국 시민이 되지만 그 직후 소련 지한류 요원들에게 영국 원자력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기밀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1944년 원자폭탄 공동개발을 위해 영국에서 파견된 클라우스 푹스는 맨해튼 프로젝트의 로스엘레모스의 연구소에 한스베테 밑에서 이론 물리학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는 원자폭발의 에너지 산출량을 계산하는 등 원자폭탄 개발에 상당한 기여를 합니다. 그 결과 인류 첫 핵폭발인 트리니티 테스트도 직접 참관하며 리틀보이와 펜맨의 설계에도 깊숙이 관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능한 물리학자 뒷면에는 맨해튼 프로젝트의 정보를 수집하며 설계도와 내적 설계법 등을 빼돌려 소련에 전달하는 치밀한 스파이가 있었습니다. 푹스는 이를 대가로 500달러 정도를 받게 됐는데 이를 봤을 때 그는 돈의 목적보다는 다른 신념이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반나치 동맹국인 소련 몰래 핵폭탄을 개발하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는 한 국가가 핵을 독점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생각하며 원자폭탄의 핵심 정보인 우라늄 235의 관련 자료 또한 1946년 영국으로 돌아갈 때 소련으로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당시 핵무기 개발이 완료되면 영국에게도 정보를 공유하겠다 약속했던 루즈벨트가 죽고 트루먼이 대통령이 되자 미국은 원자력 정보를 제한하는 맥마흔법을 통과시켜 영국의 처칠은 역대급 통수를 받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처칠은 영국 자체적인 핵 개발을 지시하고 푹스는 다시 미국의 핵무기 기술을 영국에게도 제공함으로써 영국의 핵무기 개발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이중 스파이가 되게 됩니다. 마침내 모두가 예상을 하지 못했던 소련의 첫 핵폭탄 실험이 1949년 성공하게 되며 미국은 경악하게 되죠. 소련의 핵 개발이 정상적인 개발이 아닌 것을 알아챈 미국과 영국은 소련의 암호문을 해독하면서 뒤늦게 양국의 스파이가 있다는 걸 알아챕니다. 이에 클라우스 푹스를 유력한 용의자로 연행하여 집중 신문한 끝에 1950년 1월 자백을 받아내게 됩니다. 클라우스 푹스는 소련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고 영국 시민권을 박탈당하게 되죠. 그 후
9년을 복역하고 모범수로 석방되어 동독으로 추방되지만 로센도르프에 있는 핵 연구소의 부소장으로 임명되어 은퇴할 때까지 재직합니다. 또한 클라우스 푹스는 동독에서 칼 마르크스 훈장을 받으며 국민 영웅이 되었죠. 이후 1988년 1월 28일 동독의 동베를린에서 푹스는 76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클라우스 푹스의 스파이 활동을 소련 정부에 항의했지만 1950년 3월 7일 소련은 푹스를 스파이로 활용할 사실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끝이 납니다. 오늘은 냉전 핵경쟁에 기름을 부은 아토믹 스파이 클라우스 푹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밌는 지식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